여러분,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또 업무에 쓰는 컴퓨터, 그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작은 뇌, 바로 컴퓨터 칩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칩의 재료가 사실은 평범한 모래에서 나온 실리콘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체 어떻게 단순한 돌멩이가 이렇게 놀라운 계산 능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오늘 칩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단계 중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물질한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반도체 기술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숙제였습니다. 그 정답은 말이죠. 바로 원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성형 수술에 있습니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알갱이를 다시 배열해서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돌멩이가 바로 순수한 실리콘인데요. 모든 칩의 바탕이 되는 재료죠. 그런데 이 순수한 실리콘은요, 전기를 아예 막아버리는 절연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기가 콸콸 흐르는 도체도 아닌 말 그대로 반만 도체인 좀 어중간한 상태거든요. 컴퓨터의 핵심은 전기 신호를 껐다 켰다 제어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어중간한 성질을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 특별한 조치가 바로 도핑이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셰프가 음식 맛을 확 살리려고 특별한 향신료를 탁 넣는 거랑 비슷해요. 과학자들은 순수한 실리콘에 아주 약간의 다른 원수, 즉 도펀트라는 불순물을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실리콘이 우리가 원할 때만 전기를 흐르게 하는 똑똑한 재료로 변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칩에는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이 수십억 개나 들어있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품 하나하나에 원자 단위의 불순물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만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바로 이 엄청난 난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주인공, 이온 주입입니다. 현대 반도체 공정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온 주입, 이름이 좀 어렵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원자를 총알처럼 만들어서 실리콘 웨이퍼에 탕! 하고 쏘아 박는 기술이에요. 전기 성질을 띠는 원자, 즉 이온을 만들어서요, 이걸 거대한 가속장치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사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이 전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주입할 원자를 이온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원하는 이온만 딱 골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온들을 실리콘 웨이퍼에 정확하게 주입하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럼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제 이온 주입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거대한 기계를 원자를 쏘는 초정밀 다트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과연 이 다트총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모든 건 이온 소스라는 곳에서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가 실리콘에 넣어주고 싶은 재료, 그러니까 도펀트 물질을 기체로 만든 다음에 강력한 에너지를 줘서 전기 성질을 띠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쏠 원자 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원자 다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쏠 차례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강력한 전기장으로 이온들을 쫙 끌어당기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시키는 거예요. 이 속도랑 에너지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서 이온이 실리콘 표면 아래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깊이까지 정확하게 파고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온 소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온만 딱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불필요한 이온들도 섞여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온 다발이 아주 강력한 자석을 통과하게 만드는데요. 이 자석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자석이 이온들을 질량에 따라서 싹 휘게 만드는데요. 마치 프리즘이 빛을 여러 색깔로 나누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목표로 한 그 정확한 질량의 이온만이 좁은 틈을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한 이온 다발이 만들어지고요. 드디어 실리콘 웨이퍼를 향해 발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 다트를 정확한 위치에 성공적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와,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과정에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에너지로 가속된 이온들이
실리콘 결정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당구공이 다른 공들을 뻥뻥 치면서 흩어놓는 것처럼 원래 질서정연하게 있던 실리콘 원자들을 마구 헝클어뜨려요. 이 상태로는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어닐링, 우리말로는 열 처리입니다. 웨이퍼를 아주 뜨겁게 달궜다가 식히는 건데요. 이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첫째, 엉망이 된 실리콘 결정 구조를 다시 예쁘게 복구하고요. 둘째, 우리가 쏘아놓은 도펀트 원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자리를 잡게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래요. 이온 주입과 어닐링은 한 세트인 셈이죠. 이온 주입이 도펀트 원자를 주입하면서 동시에 실리콘을 손상시키면 어닐링이 그 손상을 복구하고 또 도펀트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파괴와 치유 두 단계가 모두 끝나야 비로소 진짜 반도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작은 원자들의 세계를 들여다봤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이제부터 그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이온 주입 기술의 엄청난 정밀함 덕분에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요. 현대 디지털 세상의 심장, 모스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뭐냐면 0과 1 신호를 만드는 수십억 개의 아주 작은 전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 자료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핵심을 딱 찝어주는데요. 이온 주입 기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문턱 전압.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그 전기 스위치를 ON으로 켤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 같은 거예요. 이 힘이 너무 약하면 스위치가 저절로 켜져 버리고 너무 세면 잘 안 켜지겠죠? 이온 주입은 칩 안에 있는 그 수십억 대나 되는 스위치들이 전부 똑같은 힘, 우리가 딱 원하는 그 힘에만 반응하도록 감도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작업인 셈입니다. 바로 이 완벽한 제어 능력. 이게 바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계속해서 더 작게 만들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이유고요. 매년 더 빠르고 전기는 덜 먹고 더 강력한 칩이 나올 수 있는 진짜 기술적인 비결인 거죠. 이렇게 원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심는 기술. 이 기술 덕분에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